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어제 강의를 올렸어야 했는데 계속 재난 문자가 오다 보니까 이 동영상 녹화하던 게 정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두세 번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선생님 오늘 아침에 찍게 되었습니다. 최상위 수학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강의를 두 개 다 찍을 거예요. 두 개 다 찍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전체 문제 강의를 찍을 거고요. 두 번째, 선생님이 지금 문제풀이 강의를 찍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푸는 속도보다 굉장히 느릴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문제풀이 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문제풀이 강의보다 뒤에 있는 문제가 궁금하다. 그런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개인적인 카톡이나 문자를 주던가 아니면 유튜브 댓글에 문제 번호를 쪽수랑 문제 번호를 적어주면 그 부분만 따로 질문 강의를 올릴 겁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우리 반 한 친구가 질문을 올렸어요. 두 문제. 굉장히 높은 난이도의 문제였습니다. 경시대의 문제였고요. 당연히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고요. 그 강의를 선생님은 올릴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아마 2개씩 강의가 올라올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강의가 길어지다 보니까 용량이 엄청 많아져요. 선생님이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 강의가 너무 길다 보니까 긴 만큼 용량도 커지겠죠? 올리는데 금방 뚝딱 올려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업로드하고 뭐 처리하는 과정까지 해서 강의 한 개당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40분이나 50분 뒤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의가 좀 늦어진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는 선생님이 딱 8시에 올려서 9시에 강의가 딱 올라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3쪽의 4번을 할 차례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긴 문제는 선생님이 어떻게 푼다고 했죠? 문장을 끊어서 문제를 이해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무작정 펜을 들이대어서 푸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4번 첫 번째 문장은 어디까지 끊어야 될까요? 뭐 이미 선생님이 끊어놨죠. 왜냐면 어제 강의를 찍은 부분이에요. 찍다가 또 끊어지고 해서. 자, 6.1입니다 까지겠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체크해야 됩니다.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연습장에 수학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거기에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무엇일까요? 그렇죠. 10년 전 예산이 36조라는 말이죠. 그 다음은 또 어디까지 끊어야 될까요? 10배입니다 까지죠. 올해 예산은 10년 전 예산의 10배래요. 배는 곱하기랑 똑같은 말이라고 했죠. 자, 올해 예산은 10년 전 곱하기 10. 그럼 올해 예산을 구해보라는 거죠. 자, 10년 전 예산은 얼마일까요? 36조죠. 그럼 36조 곱하기 10인데 자, 얘를 숫자로 표현해 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36조 곱하기 10입니다. 자, 이렇게 단위와 숫자가 곱셈으로 나와 있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일단 조를 데리고 옵니다. 단위를. 그리고 나서 나머지 계산 36 곱하기 10 하면 되죠. 여러분들은 이것은 쉽게 계산할 수 있을 실력이 되니까 선생님도 바로 답을 적을게요. 그래서 정답은 360조입니다. 이렇게 360조로 써도 되고요. 진짜 오로지 숫자로만 나타내는 거면 자, 단위를 먼저 확인한다 했죠. 근데 이 단위는 조밖에 없네요. 그럼 조를 기준으로 가장 높은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했죠. 거기까지 칸을 나눠줍니다. 만, 억, 조.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360 이렇게. 그 뒤에는 어떤 말도 없으니까 나머지 칸에는 어떤 숫자를 써주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다 0을 써주면 된다. 4개씩. 그리고 정답을 적을 때는 이 빨간색으로 적은 부분은 지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식선을 보고 가에 알맞은 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핵심은 수직선입니다. 수직선.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띄어세기입니다. 그렇죠? 띄어세기는 우리가 규칙 찾기의 가장 기본 첫 번째 것만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였죠? 띄어세기는 이것밖에 안 합니다. 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때 얼만큼 더하고 얼만큼 빼고 얼만큼 곱하고 얼만큼 나누는지, 그 같은 숫자가 무엇인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규칙 찾기 할 때 어떤 말을 했냐면요, 이웃한 두 수를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웃한 두 수. 근데 여기 보세요. 84억 가. 이웃한 두 수를 보려고 했더니 가를 모르죠. 그러면 얼만큼 늘어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와 86을 보세요. 가와 86억을 봤더니 이것도 마찬가지죠. 두 개 다 알 수 없으니 우리는 얼만큼 늘어났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웃한 두 수가 나와 있지 않은 문제는 거의 항상 수직선 문제로 나와요. 그럼 이런 수직선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냐? 그러면 수직선의 특징을 알아야겠죠. 수직선은 일단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집니다. 오른쪽으로 가서 숫자 커져요. 그리고 수직선을 보면 이렇게 칸칸이 나누어져 있어요. 이 칸칸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 A 간격과 이 B의 간격은 항상 수직선은 어떻게 될까요? A의 간격, B의 간격 어떨까요? 항상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더 적어볼게요. 자, C, D, E. 그러면 A의 간격과 E의 간격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모두 다 간격이 동일합니다.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간격이 모두 동일하다는 특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84억이죠. 두 칸 건너뛰어서 여기가 가. 그리고 두 칸 건너뛰어서 86억입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푸냐? 84억에서 86억 가는데 총 몇 칸을 가야 되나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가죠. 자, 네 칸을 갔는데 이 친구가 얼만큼 숫자가 늘어났나요? 그렇죠. 2억만큼 숫자가 커졌죠. 4칸에 2억. 그러면 가라는 아이는 84억에서 몇 칸 떨어져 있습니까? 2칸 건너뛰어져 있죠. 그러면 4칸일 때 2억이 늘어났으면 그의 절반인 2칸이 늘어났을 때는 몇 억이 늘어날까요? 1억이 늘어나겠죠. 절반. 그래서 가는 얼마다? 85억이다. 정답.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문제를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선생님이 A와 B와 C와 D의 간격이 다 동일하다 했죠. 그러면 A와 B 합친 것을 이렇게 합쳐줍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밑금 쳐줄게요. 그리고 C와 D를 합친 부분을 파란색으로 빗금 쳐줍니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빗금 쳐준 부분과 파란색으로 빗금을 쳐준 부분은 서로 간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렇죠. 이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과 파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의 간격은 똑같습니다. 그럼 이것을 한 칸으로 보고 이것을 한 칸으로 보면 되겠죠.
그럼 84억에서 86억까지 가는데 몇 칸을 가는 겁니까? 두 칸을 가는 거죠. 두 칸을 갔는데 몇 억이 늘어났어요? 2억이 늘어났죠. 그러면 84억에서 가까지 가는데 이렇게 한 칸으로 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두 칸이 2억이니까 한 칸은 1억 늘어서 마찬가지로 85억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계속 다양한 방법을 말해주는 이유는 문제를 풀 때 한 가지 방법으로만 풀리는 게 아니에요. 이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야 다른 문제 풀 때 이걸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합쳐져서 한 칸으로 보는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게 풀을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굳이 설명하는 이유는 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 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아직 기초가 덜 잡힌 친구들은 이걸로만 설명을 했겠죠. 자, 이제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6번이 좀 어려웠던 친구 있을 거예요. 이 6번이 어떤 문제랑 비슷하냐면요. 일단 이 개념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학교에서 시험 쳤을 때 대부분 친구들이 이 문제 틀렸어요. 책이 10쪽이 있습니다. 책 한 권에 10쪽까지 있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3쪽씩 있는데요. 그러면 며칠이 되어야 다 읽어요? 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걸 며칠로 했냐면 3일로 해서 다 틀렸을 거예요. 그럼 봅시다. 책이 10쪽이 있습니다. 10쪽. 쌤이 이거 10칸으로 나눌게요. 아이고. 자, 하루에 3쪽씩 읽는데 있으니까 자, 하루 1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3쪽을 읽겠죠. 그럼 6쪽까지 읽는 거죠. 2일.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날 3일째 되는 날에 또 3쪽을 읽었습니다. 자, 3일째 되던 날에 9쪽까지 읽었어요. 근데 다 읽었나요, 책을? 아니죠. 10쪽이 아직 남아있죠. 그래서 이 나머지는 언제 읽는다? 4일째 되는 날에 읽는다. 그래서 3일이 정답이 아니라 4일이 정답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나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항상 그림으로 나타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식으로 푸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로 나눗셈으로 풀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야, 10 나누기 3, 3, 3은 9, 나머지 1 생기지. 여기서 더하기 1 더해. 왜냐면 한쪽이 남았으니까 4일이야. 이렇게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봅시다. 선생님이 곱셈은 어떻게 해서 나타났다 했어요? 덧셈을 하다 보니까 반복적인, 그러니까 같은 숫자를 반복해서 더하는 덧셈이 너무 계산하기 귀찮고 힘들 때가 있어요. 한 100번을 더해라고 해보세요. 힘들죠? 계산 실수도 있을 거고. 그것을 우리는 방지하기 위해서 곱셈이 나타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있습니다. 이 정도 계산을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암산을 해서 8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좀 더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 같은 숫자가 반복적으로 덧셈이 되는 것은 곱셈으로 바뀔 수 있다고 했고, 이 앞에와 뒤에 들어가는 숫자는 어떤 것이 들어간다고 했냐면 같은 숫자를 이 앞에 써주고 이게 몇 번 더해졌나요? 4번 더해졌죠. 그것을 뒤에 써줍니다. 그럼 4, 2, 4, 8 결과가 똑같죠.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곱셈의 의미는 무엇이냐? 2를 똑같이 4번 더해줬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럼 빼기는 어떻게 해서 나눗셈으로 되는지 한번 해봅시다. 자, 처음에 10페이지란 책이 있어요. 그쵸? 하루 동안 읽었더니 3페이지가 줄어서 총 7페이지가 남은 거죠. 이까지 계산이 7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2일째 되는 날에 또 3페이지를 읽습니다.
그러면 2일째 되는 날에는 6쪽까지 익었으니까 나머지 4쪽이 남은 거죠. 10 빼기 3 빼기 3 해보면 4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일째 되던 날에는 또 3페이지 있겠죠. 그러면 9쪽까지니까 한 페이지만 남죠. 자, 1에서 더 이상 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가진 건 한 개밖에 없는데 3개를 뺄 수 없겠죠. 그래서 1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이렇게 같은 숫자를 반복해서 더하고 빼고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뭘로 바꿀 수 있냐? 나눗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요 앞에 들어가는 숫자는 뭐고 요 뒤에 들어가는 숫자는 뭔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앞에 들어가는 숫자는 제일 처음 전체 숫자가 들어갑니다. 원래 갖고 있던. 그럼 10이겠죠. 뒤에 들어가는 숫자는 뭐냐? 반복해서 빼주고 있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몫이 얼마 되겠어요? 3이 되겠죠. 이 몫은 어떻게 나왔냐? 3번이란 뜻입니다. 얘는 같은 숫자고 거기에 따른 나머지는 남은 쪽수겠죠. 다시 얘기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자, 이 앞에는 전체 숫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숫자에는 같은 숫자로 빼지고 있는 그 숫자를 쓰는 겁니다. 근데 그게 몇 번 빼졌어요? 3번 빼졌죠. 그 3번이 요 3인데 이게 3번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남은 쪽수는 1. 그럼 선생님 다시 예를 들어 볼게요. 책을 100쪽이 있습니다. 하루에 3쪽씩 읽어요. 며칠이 되어야 다 읽나요? 이거죠. 즉 며칠이 되어야 다 읽나요? 이 의미는 뭐냐면요. 일단 몇 번 같은 숫자를 뺐나요? 이것입니다. 몇 번. 결국 몫을 구하라는 말이죠. 이게 몫이니까. 자, 전체는 지금 100쪽이죠. 하루에 3쪽씩 있는 거니까 계속 3을 빼나가겠죠. 이게 같은 숫자죠. 그러면 100 나누기 3을 했을 때 계산해보면 이게 33이 나옵니다. 이게 3을 33번 뺐다는 소리예요. 이게 33번 뺐다는 소리. 그래서 나머지 1이 나옵니다. 그러면 33번을 읽었더니 3쪽씩 33번을 읽었더니 한쪽이 남아요. 그럼 이 한쪽을 더 읽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읽어줘야겠죠. 그래서 34일이 걸린다는 뜻이 됩니다. 자, 이거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개념이 이해 안 되면 계속 반복해서 들으세요. 반복해서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또다시 질문을 하면 됩니다. 자, 이게 문제를 봅시다. 정우는 15만원짜리 킥보드를 사려고 한대요. 그리고 끊어야겠죠. 자, 15만원짜리 킥보드. 자,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끊을까요? 정우가 가지고 있는 돈은 35,000원. 정우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은 35,000원입니다. 다음 달부터 이제 매달 얼마씩 모은다고요? 25,000원씩 모은대요. 몇 개월 후에 키보드를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정리하면서 문제 풀어주세요. 매달 25,000원씩 모으는데 지금 35,000원 있어. 일단 35,000원인데 키보드를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사겠죠. 돈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친구 정우는 매달 25,000원씩 저축을 해서 저금을 해서 15만원을 만들어야겠죠. 이런 문제는 일단 부족한 금액이 얼마인지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부족한 금액을 매달 25,000원씩 모았을 때 몇 달 동안 더 모아야 되지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킥보드는 15만원, 정우는 35,000원 갖고 있습니다. 얼마가 부족하나요? 그 계산은 15만원 빼기 35,000원 하면 되겠죠. 그러면 부족한 금액은 11만 5천원입니다. 그럼 매달 11만 5천원 모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빼기 2만 5천원. 이만큼 부족했는데 내가 2만 5천원 저금했어요. 그렇죠? 모은다 했으니까 첫 번째 모은 거예요. 한 달. 그때 계산값은 얼마입니까? 9만원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달도 모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달도 마찬가지로 25,000원을 모으겠죠. 그러면 이제 부족한 금액이 더 줄어들겠죠. 9만원에서 25,000원 빼면 65,000원이 됩니다. 또 그 다음날도 더 모아야겠죠. 왜냐면 계속 65,000원이 모자래요. 또 25,000원 이제 저금했어요. 모았어요. 세 번째 되는 날은 25,000원 더 모았으니까 65,000원에서 25,000원 빼면 이제 4만원이 남아요. 그냥 또 빼야겠죠. 왜? 또 25,000원 모을 거니까 부족한 금액이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자, 네 번째 되는 날에는 계산한 결과값이 15,000원 나옵니다. 자, 네 번째 달에서 이제 15,000원이 부족한데 킥보드를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원이라도 부족하면 살 수 없는 겁니다. 이거 D이어서 쓸게요. 빼기 25,000원. 자, 다섯 번째 달. 자, 15,000원 모자랐는데 25,000원 더 모으면 이제 오버가 되는 거죠. 돈이 더 남아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친구는 5달 되었을 때 비로소 킥보드를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일일이 계산해도 되고요. 반복해서 똑같은 숫자를 계속 빼고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빼기를 나눗셈으로 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는 무엇일까요? 이 친구가 전체가 되겠죠. 이 친구가 같은 숫자. 그럼 봅시다. 나눗셈 하면 11만 5천 나누기 2만 5천인데 우리가 이런 나눗셈 배워본 적 있어요? 6자리 수 나누기 5자리 수? 근데 이렇게 풀 수 있는 방법 선생님이 알려줬죠. 어떻게 한다? 같은 0의 개수만큼 지워줄 수 있다 했죠. 이렇게 지울 때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몫이랬고 변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나머지라고 했죠. 그럼 원래 나머지로 돌려주는 방법은 지운 0의 개수만큼 더 해주면 되죠. 붙여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15 나누기 25 하면 여러분들은 뭐 계산할 줄 아니까 빠르게 계산할게요. 자, 몫은 4, 나머지는 15인데 진짜 나머지는 뭘까요? 동그라미 3개를 더 붙여줘야겠죠. 15,000이겠죠. 이것도 진짜의 값을 원하면 동그라미 3개 붙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달 동안 모았더니 10만원이 모아졌어요. 우리가 모아야 할 금액은 11만 5천원인데 4달 동안 10만원 모았어요. 아직 15,000원을 더 모아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한 달이 더 필요해. 그래서 5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큰 수의 크기 비교입니다. 자, 큰 수 비교는 선생님이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다 했죠. 어떻게? 너무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은 지겨울 거예요. 자리수가 같은 경우와 이 자리수가 다른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큰 자리값부터 비교한대 했죠. 큰 자리값부터 비교. 예를 들어서 123과 147이 있습니다. 그럼 1과 1을 비교 먼저 하죠. 앞에서부터. 같죠? 그럼 그 다음 큰 자리값으로 이동합니다. 2와 4 비교했을 때 4가 크죠? 오른쪽 이렇게 입 벌리면 됩니다. 큰 쪽으로 입 벌리는 거예요. 자, 자리수가 다른 경우에는 자리수가 많은 것이 커요. 123, 120, 1, 2, 3, 4 했을 때 123은 세 자릿수, 1234는 네 자릿수, 네 자릿수가 크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1번으로 가겠습니다. 선생님 이미 다 풀어놨죠? 1번은 그냥 이거대로 할게요. 자, 이거는 4개씩 끊었을 때 어떻게 돼요? 자릿수가 같죠? 9자리, 9자리. 그럼 앞에서부터 큰 자리값부터 비교합니다. 2, 6, 7, 8, 3, 5, 6, 4. 자, 4랑 6이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돼요? 6이 더 크죠? 그래서 이쪽 입 벌립니다. 자, 4개씩 4개씩 끊고 나서 이제 자리수 확인하는 겁니다. 4, 8, 9, 9자리. 4, 8, 2, 10, 10자리. 이것은 자리수가 다르죠? 그런데 10자리수가 큰 걸로 선택하면 됩니다. 자리수가 다를 때는 자리수가 많은 것을 선택하니까. 자, 이렇게 지금 3번을 보게 되면 3번은 연습장을 통해서 선생님 설명할게요. (4721조 170억과) (4796조 70억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동그라미 쳐주세요. 단위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준 다음에 가장 큰 단위부터 비교하면 됩니다. 가장 큰 단위가 조죠. 여기도 조네요. 가면 가장 큰 단위가 조니까 서로 같네요. 같을 때는 이 조끼리 비교합니다. 4, 7, 2, 9. 9가 크죠? 그럼 이 조 큽니다. 자, 여기에서 좀 더 응용을 해볼게요. 만약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단위를 동그라미 먼저 쳐주세요. 쳤죠? 가장 큰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왼쪽에도 조가 가장 크고 오른쪽에도 가장 조가 큽니다. 그럼 조끼리 일단 비교하세요. 4, 7, 2, 1 두 개 다 똑같죠? 그럼 그 다음 단위에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단위를 봤더니 얘는 억이고 그 다음 단위 봤더니 얘도 억이네요? 그럼 둘 다 똑같으니까 그 앞에 숫자를 비교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그 앞에 있는 숫자 170과 169 비교할게요. 1 같죠? 7과 6 비교했을 때 어느 게 크나요? 7이 크죠? 그럼 이쪽으로 입을 벌립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거 해볼게요. 자, 이번에도 단위를 동그라미 해주세요. 자, 단위를 동그라미 했더니 가장 큰 단위는 뭐예요? 조죠. 조. 그러면 조의 단위에 있는 숫자를 비교해 봅시다. 471, 471, 471 같죠? 그럼 그 다음 단위를 비교해 주면 되는데 그 다음 단위가 얘는 억인데 얘는 만이죠. 그럼 억과 만을 비교했을 때 어떤 단위가 더 큰 단위예요? 억이죠. 그래서 왼쪽이 큰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최상위는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선생님이 응용하는 것까지 알려주고 추가적인 개념도 설명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듣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리고 나중에도 말할 거지만 선생님이 이걸 하면서 동시에 어떤 것도 할 계획이냐면 2학기 수학을 이론을 먼저 좀 공부를 할 거예요. 2학기 수학 이론을 강의를 빠르면 다음 주부터 조금씩 올릴 생각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론 강의도 들어주시면 좋겠죠.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은 수부터 차례로 기호를 쓰시오.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작은 수부터. 항상 여러분들은 큰 수부터 적는 게 익숙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문제를 대충 읽으면 큰 수부터 적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해놓고 문제를 풀어나가면 실수를 줄이겠죠. 자, 2번을 풀어봅시다. 기억. 2번 기억. 7382018472250. 이렇게 숫자가 많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끊어줘야겠죠. 그리고 만, 억, 조를 씁니다. 그러면 조, 억, 만을 쓰고 앞에 숫자만 써주면 되겠죠. 7조 3820억 1847만 2250입니다. 기억은. 자, 니은을 봅시다. 자, 천만이 722047개가 있대요. 그럼 천만이 712047개니까 천만을 이 숫자만큼 더해라는 소리죠. 천만을 똑같이 이 숫자만큼 더해라는 소리는 결국 곱하기 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천만을 우리는 숫자로 나타내면 천만 되겠죠. 곱하기 712047. 이렇게 단위와 숫자로 나타나 있는 곱셈은 단위부터 적어주고 그 다음에 0의 개수를 데리고 오고 계산 안 한 부분을 써주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단위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는 각 단위의 숫자는 4개씩만 들어갈 수 있는데 4개보다 더 많죠. 그럼 일단 끊어주세요. 또 4개씩. 그리고 초과한 부분은, 이것에 벗어난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만 다음에 단위인 억을 써주고 여기에 조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조, 억, 만 7조 1204억 7천만이 되는 겁니다. 이제 디귿으로 가볼게요. 7305에 동그라미 몇 개일까요? 동그라미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아홉. 동그라미 8개네요. 배인수. 자, 배는 곱하기 하라고 나온 거죠. 그러면 7305 곱하기 이거니까 0을 그대로 써주고 0이 들어있는 곱셈이니까 그 다음에 앞에 7305를 써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 숫자가 정확히 뭔지 알기 위해서는 나누어 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 억. 얘는 조까지 안 가네요. 억까지만 가네요. 그러면 여기는 7305억. 이 뒤에 쓸 필요 없죠. 다 0이니까 7305억입니다. 이제 숫자 비교를 할게요. 항상 단위를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쓴 이유가 있습니다. 수 크기를 비교할 때는 단위를 먼저 동그라미 쳐주세요. 가장 큰 단위가 여기서 뭐예요? 조죠. 여기서도 조죠. 여기서는 억이네요. 그럼 무엇이 가장 작을까요? 디귿이 가장 작죠. 그래서 디귿이 가장 작고 그 다음 작은 것은 뭐냐? 이 두 개 비교하면 됩니다. 조까지는 같으니까 그 다음 단위를 봐야겠죠. 억이네요. 둘 다 똑같은 억의 단위니까 앞에 숫자를 확인하죠. 3820이랑 1204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작아요? 이게 더 작죠. 그래서 니은, 그 다음 기억. 그래서 정답은 디귿, 니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기억과 니은이 나타낸 수를 수직선에 나타내고 더 큰 수의 기호를 쓰세요. 일단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기억과
니은을 수직선에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 둘 중에 누가 큰지를 쓰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의 가정을 적어두면 편합니다. 일단 기억이 어떤 건지 봅시다. 만이 18개, 천이 51개, 백이 30개. 만이 18개 있다는 소리는 만을 18번 더해라는 소리죠. 그럼 사실상 여기에 전부 다 뭘 하면 되는 거예요?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죠. 그럼 동그라미가 4개, 그리고 나머지 계산 안 한 부분 이렇게 18. 우리가 다 더할 거니까 이거 자리 맞춰서 써주세요. 계산할 때도 이렇게 하는 게 편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문제 푸는 이 과정도 다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이제 언젠간 다 도움이 됩니다. 자, 동그라미 3개죠. 그리고 계산하는 1과 51을 그대로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0이 2개, 그 다음에 30 계산하는 부분, 그리고 이것들을 다 더해주면 되겠죠. 0, 0, 0, 4, 3, 2 이 되겠죠. 13개 1 올려주고. 자, 니은을 구합시다. 니은은 만이 몇 개예요? 21개, 천이 15개, 백이 10개. 이것도 마찬가지죠. 위에랑 똑같은 문제 풀이니까 선생님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0, 0, 0, 0, 21, 0, 0, 0, 15, 0, 0, 이 0 3개네요. 그 다음에 1. 다 더하면 0, 0, 0, 0, 5, 1, 6, 1, 1, 2,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다시 크게 써주면 이렇게 되고, 니은은 이겁니다. 자, 이 수직선이 나라고 했는데 아까 선생님 수직선의 특징이 있었죠. 이 간격이 다 어떻다고 했어요? 동일하다 했죠. 그럼 이 한 칸당 얼마인지가 궁금해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갔는데 몇 칸 갔어요? 5칸 갔죠. 5칸을 갔는데 5칸을 갔는데 얼마가 늘어나 있나요? 여기서 이거 빼보면 되겠죠. 5천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한 칸당 얼마일까요? 나누기 5 하면 되겠죠. 1000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기억은 어디가 있을까요? 23만에서 4칸 가야겠죠? 그래서 이쪽이 기억. 그 다음에 니은은 요게 되겠죠? 여기에서 22만 5천에서 1000을 더하면 22만 6천이 되겠죠. 니은과 기억을 비교했을 때 어떤 친구가 더 크나요? 선생님이 수직선 아까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이 앞에 썼는데 보여줄게요. 자, 첫 번째 A와 B의 간격은 항상 동일하다. 얘들 간격이 다 동일하겠죠. 두 번째, 오른쪽 수가 더 커진다. 오른쪽 갈수록. 즉 오른쪽의 수가 더 크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니은과 기억을 봤을 때 어떤 숫자가 더 오른쪽에 있나요? 기억에 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모르는 문제 있으면 바로 선생님한테 카톡, 문자 또는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몇 쪽에 몇 번.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선생님은 빠르면 다음 주부터 2학기 수학 이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왜 여러분들한테만 얘기하냐면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자 선택 과제인 이것을 신청한 거잖아요. 선생님이 강의를 올렸어. 안 볼 애들은 안 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직접 신청해서 강의도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들을 가능성이 더 많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왕 열심히 할 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우리 모두 파이팅 합시다. 그럼 다음에 봅시다. 안녕.